안녕하십니까. 한국한랄산업연구원의 노장서 원장입니다. 오늘은 식약처가 지원하고 한국한랄산업연구원이 수행하는 해외 전문가 초청 한랄 화장품 인증 세미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웨비나 형태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화장품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도네시아의 전문가 초청이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심사기관인 LP폼 무이의 무티 아린타와티 대표를 발표자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무티 대표는 이 LP폼 무이라는 기관에서 오랫동안 한랄 심사 업무를 담당하셨고 한랄 심사 보장 등 요직을 거쳐서 현재는 대표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명실상부한 인도네시아 최고의 한랄 전문가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이제 내년 10월부터 화장품에 대한 한랄 인증 의무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표를 통해서 현재 인도네시아의 그 한랄 화장품에 대한 한랄 인증 의무화 진행 상황 그리고 또 진행 내용 등들을 듣고 발표가 끝난 후에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 사항을 묻고 그리고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띠 바린타와 대표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무티 대표님,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발표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니터를 통해 다시 뵙게 되어 정말 좋습니다. 인도네시아 한랄 화장품 시장에 대한 정보를 다시 공유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노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발표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다시 이렇게 한국한랄산업연구원 노장서 원장님의 초청으로 참석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오늘은 2026년을 대비한 화장품 산업의 한랄 인증 준비도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한랄 규정 시행과 업데이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한국 화장품 산업이 인도네시아의 한랄 인증 의무화 시행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LPPOM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LPPOM은 인도네시아의 한랄 감사기관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이 분야에서 36년 이상 활동해왔습니다. 그리고 65개국에서 5만 개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0명 이상의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심사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 34개 지사가 있고 해외에는 중국 1곳, 한국 2곳, 대만 1곳의 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도네시아 한랄 제품 보장청 BPJPH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자체 실험실도 보유하고 있으며 SNI 17025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걸프 인증위원회 GAC와 카타르 보건부의 인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보보안관리 시스템 인증도 획득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주요 인증 현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에서는 한류가 매년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젊은 세대는 매우 열정적이며 K-팝 등 다양한 한국 콘텐츠를 좋아합니다. 이런 영향력은 인도네시아에서 매우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라이프 스타일, 문화, 음식뿐 아니라 뷰티와 화장품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스타들을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뿐 아니라 뷰티와 화장품 트렌드도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소비자, 특히 젊은 세대는 K-뷰티 제품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 여러 매체에서도 한국 K-뷰티 브랜드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유망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확장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들은 젊은 세대가 특히 관심을 갖습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시장은 매우 큰 시장입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에는 큰 기회가 있으며 소비자 수요가 성장하고 있고 K-뷰티에 대한 강한 관심이 높은 제품 수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무슬림 인구 국가로서 한랄 인증 화장품 시장의 핵심 국가입니다. 한랄 인증은 시장 진입을 보장하고 2026년 시행될 의무 규정을 충족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매우 크지만 한국 화장품 회사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물론 브랜드 신뢰와 경쟁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많은 주요 한국 브랜드가 할랄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랄 인증은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고 다른 기업들도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증을 받도록 장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의 할랄 제품 보장법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인도네시아는 2019년부터 할랄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 제정된 제33호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식품, 음료, 의약품과 관련된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화장품도 강조됩니다. 화장품은 인도네시아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위해 반드시 할랄 인증이 필요한 제품군입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 규정 42/2024에 따르면 161조 D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화학 제품 유전자 변형 제품은 2021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17일까지 할랄 인증 의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즉, 화장품 회사는 2026년 마감일까지 모든 제품이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입하려면 준비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의무화 단계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는 2024년 10월에 완료되었습니다. 1단계는 식품과 음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2026년 10월에 종료되며 화장품 전통 의약 보충 재생활용품이 포함됩니다. 즉, 화장품은 인증 단계의 마지막 구간에 들어있는 셈입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의 할랄 화장품 데이터입니다. 2025년 올해 데이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LPPOM을 통해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 제품 수와 식약청에 등록된 화장품 제품 수를 비교했습니다. 올해 식약청에 등록된 화장품은 7만 1000개가 넘습니다. 반면 LPPOM을 통해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은 190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퍼센티지가 21%에 불과합니다. 즉, 이미 인도네시아 시장에 있고 BPOM에 등록된 많은 화장품이 아직 할랄 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다음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비교입니다. 식약청에 등록된 화장품 수와 LPPOM을 통해 할랄 인증받은 화장품 수를 비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식약청 등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에 등록된 화장품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1만 7천 개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13만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최근 데이터는 2025년 8월 1일까지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슬라이드에 따르면 이미 인도네시아 식약청 등록 제품은 7만 1000개 이상입니다. 할랄 인증 제품 수도 증가하고는 있지만 식약청 등록 증가 속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내년부터 화장품 할랄 인증 의무화가 시작되지만 화장품 산업에는 아직 준비해야 할 과제가 매우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보겠습니다. 이것은 할랄 화장품 회사 수입니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는 제품 수를 보았고 이번에는 회사 수를 보여드립니다. 2021년에는 245개 회사가 있었고 작년에는 368개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31일까지는 314개 회사가 LPPOM을 통해 할랄 인증을 받았습니다. 할랄 인증을 받는 회사 숫자는 점점 늘고 있지만 BPOM 등록 제품 수와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화장품 회사가 할랄 인증을 받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원료 문제입니다. 원료의 복잡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할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할랄 원료이기 때문입니다. 할랄 원료가 없이는 할랄 제품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은 매우 다양한 성분을 필요로 합니다. 원료는 화학물질일 수도 있고 식물성일 수도 있으며 동물 유래 성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 유래 성분의 경우 그 동물이 할랄인지 비할랄인지가 중요합니다. 원료가 사람에서 유래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 케라틴, 인간 태반 등 일부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인간 머리카락에서 추출한 아미노산 같은 성분도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할랄 제품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카무르, 즉 알코올 음료에서 유래된 성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성분은 나지스, 즉 불순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료 문제는 화장품 회사가 겪는 큰 도전입니다. 기업은 모든 원료가 할랄이거나 할랄 인증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는 할랄로 선언되거나 할랄로 적합하다고 간주될 수도 있으나 가능하다면 할랄 인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랄 인증된 원료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화장품 업계는 매우 많은 종류의 원료가 필요한데 특히 KMA 1360 목록 외의 원료는 할랄 인증 원료가 아직 부족합니다. KMA 1360은 BPJPH가 지정한 할랄 인증 면제 목록입니다. 이 목록에 있는 원료는 할랄 인증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목록에 없는 원료는 반드시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회사는 먼저 모든 원료를 목록화하고 모든 것이 규정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제조시설입니다. 규정상 할랄 인증 제품을 생산하려면 전용 생산 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할랄과 비할랄 공정을 분리해야 하므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또한 많은 화장품 기업은 자체 공장이 없고 OEM 방식으로 외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 경우 OEM 공장에도 할랄 관련 지식과 규정 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할랄 규정에 부합하도록 OEM 공장의 생산 라인과 공정도 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증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여전히 많은 회사가 인증 절차를 잘 모릅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공정을 수정해야 하는지 이런 부족한 이해는 인증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교육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품을 할랄 인증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빈번한 제품 혁신, 모든 신제품에 대한 반복적인 등록 수수료에 대해서도 화장품 업체들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2026년 할랄 인증 의무화 준비 마감일 전까지 화장품 회사가 준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5가지 요점을 제시하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규정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인 할랄 제품 보장청이 정한 할랄 인증 요구사항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도네시아 규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으려면 한국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 선택 및 원재료 소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제가 이전에 언급했듯이 예를 들어 500개의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할랄 인증을 위해 어떤 제품을 등록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품은 수출될 것이고 이미 인도네시아 시장에 있더라도 할랄 인증 대상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랄 인증 대상 제품 목록을 가짐으로써 아마도 수백 개의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목록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장품 제품이 할랄 인증을 위해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이전에 설명했듯이 모든 원재료가 충분한 문서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KMA 1360 목록에 속하여 의무적으로 식별할 필요가 없는 재료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생산 공정 수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할랄 재료를 포함할 수 있는 제품을 같은 라인에서 생산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할랄 제품이 같은 라인에서 생산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비할랄 재료가 없는 라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그러한 제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와 관련된 생산 라인 또는 생산 공정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분리된 생산 라인, 전용 장비 또는 더 엄격한 위생 관행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는 비용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든 것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빈번한 제품 개발입니다. 화장품의 개발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매주 새로운 제품, 새로운 변종, 새로운 색상, 새로운 이름의 제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개발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여러분은 자체 내부 절차를 준비해서 할랄 인증 제품으로 등록될 모든 새로운 제품 개발이 할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정부 기관인 할랄 제품 보장청과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곳과 직접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 연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려드렸듯이 저희 LPPOM은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서울에 있는 저희 지사 인니할랄 코리아에 연락하시면 인도네시아의 할랄 규정 및 할랄 인증을 받는 절차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꺼이 제공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업체가 모든 문서를 준비하고 업체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의 이행을 준비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제품을 등록할 준비가 되면 저희 지사는 그들이 할랄 인증서를 받을 때까지 제품을 등록하는 것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것은 인도네시아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은 몇몇 다국적 기업 및 한국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어쩌면 제 이전 설명을 들었을 때 할랄 인증이 너무 어렵다고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로부터 인증을 받는 것이 너무 도전적이라고 들렸을 수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여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많은 회사들, 다국적 회사들도 이미 절차를 통과하여 할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이미 모든 어려움에 직면한 바 있었습니다. 쉽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할랄 인증 제품을 생산하고 규정을 이해하려는 정책이 이미 있다면 이미 할랄 인증을 받은 이 모든 한국 회사들처럼 저희는 기꺼이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제품은 이미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 저희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또는 다른 당사자와의 협력을 통해 할랄 인증 소개를 위한 웨비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서류 준비를 위한 집중 교육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언급했듯이 서울에 있는 저희 지사에 연락할 수 있으며 문서 준비를 위한 집중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소통 채널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어떤 질문이든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한국에 있는 저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또한 사전평가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가 귀사에서 할랄 생산의 이행을 점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규정과의 차이를 확인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랄 인증으로 바로 뛰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의 사전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차이가 너무 크다면 차이가 없도록 할 방법을 찾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인증서를 받으려면 이행과 규정 사이에 차이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평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공유하고 싶은 것은 감사 서비스 외에 저희 실험실 서비스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는 원스톱 솔루션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은 인증을 받았으며 저희는 AUAC 인터내셔널 동남아시아 섹션의 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한 화장품 테스트 방법에 대한 BSN 기술위원회의 회원입니다. BSN은 저희의 국가표준기관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도네시아 식약청과도 매우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도네시아 화장품 실험실 네트워크의 회원입니다. 저희의 서비스는 할랄, 비건과 제품 품질 및 안전 테스트 서비스를 포함하며 이는 화장품 및 퍼스널 케어 용품을 위한 것입니다. 저희는 또한 산업위생 모니터링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QC, 연구개발 파트너십 및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저희 실험실의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화장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저희의 실험실 서비스입니다. 할랄의 경우 저희는 비건을 포함한 DNA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염기, 펩타이드 기반 테스트도 있습니다. 미생물 테스트도 하고 있으며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테스트도 수행합니다. 왜냐하면 할랄 외에도 식약청의 안전 요구 사항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생물 테스트 및 화학 등 기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종류의 테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할랄 외에도 실험실 테스트를 기반으로 식약청 규정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말입니다. 자, 오늘 제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저희 대표 사무소인 인니할랄 코리아에 연락하십시오. 이것은 연락처 번호와 주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규정에 대해 매우 훌륭하게 설명해 주셨고 또한 유용한 통계 자료를 제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 화장품 산업에 매우 좋은 정보라고 믿습니다. 발표에 대한 질문 몇 가지입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은 발표 중에 인정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GAC로부터 인증을 받으셨습니다. GAC는 걸프 인정센터입니다. 제 질문은 GAC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가 LPPOM MUI로부터 인증서를 받는다면 LPPOM MUI는 할랄 감사기관입니다. 그렇죠? 또한 국제적인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LPPOM MUI로부터 할랄 인증서를 받는다면 그 경우 저희는 또한 걸프 지역에 할랄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까? 네, 일부 국가에서는 허용됩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현지 인증기관만 허용합니다. 판매자가 한국 기업이라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승인되거나 인정된 할랄 인증을 허용합니다. 그러므로 인도네시아 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인도네시아의 인증을 모든 국가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사전에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화장품 회사를 만났는데 그들의 질문 중 하나가 실제로 이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을 신청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인증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꽤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화장품 산업에서 꽤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네,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많은 화장품 등록이 있다고 지적하셨죠? 네, 반면에 할랄 제품 보장청의 할랄 인증 발급 건수가 충분하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내년 10월 17일부터 화장품에 대한 의무화가 실시되는 일정이 있습니다만 예, 지금 화장품의 할랄 인증 발급 건수가 BPOM 등록 건수에 비해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화장품에 대한 의무 일정도 식품의 경우처럼 연기될 수 있다는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 측으로부터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정부는 여전히 일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모든 산업, 회사들에게 준비하도록 상기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시행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엄격하게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마도 그들은 단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 다른 단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단계에서는 특정 유형의 화장품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유형은 나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한 대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도 할랄 인증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실제로 할랄 인증이 꽤 어려운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식약청에 등록하는 절차와 비교한다면 말이죠. 실제로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한국에서는 최소 6개월 이상 걸립니다. 화장품에 대한 할랄 인증에 대해서 말입니다. 특히 화장품에 대해서요. 네, 식약청과 비교하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식약청의 경우 보통 회사들이 그 등록 과정에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따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할랄은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식약청 등록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또한 할랄 인증서를 받으려면 감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현장 감사 과정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랄 인증이 식약청 등록보다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마도 할랄 인증 건수가 식약청 등록 건수에 비해 훨씬 뒤처지는 이유일 것입니다. 네, 그것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시 뵙게 되어 꽤 좋았습니다. 작년에도 만났죠? 그렇죠? 네, 네. 정말 좋은 발표였습니다. 저희 초대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 원장님. 네, 아마도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곧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